요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그 혼돈의 시기예요. 그래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의 그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과 지금 빈부의 격차가 벌어지는 상황이 엄청나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 그대로 그 유동성 자금들이 지금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금이나 은이나 이런 쪽으로 엄청나게 지금 몰려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뜨거워요. 엄청나게 뜨겁다라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은 나도 지금 뜨거운 이 금이나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이쪽으로 나도 가야지 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특히 부동산 쪽으로 지금이라도 내가 가야지 되지 않는가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래서 자본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가장 핫하게 뜨거웠더라도 금보다는 주식에 더 많이 있고 주식보다는 부동산에 더 많이 간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무주택에 나의 그 여건이 지금이라도 집을 장만을 해야지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여태까지 그 부동산이 계속 끊임없이 오르는 그 시기에서 정부에서 나름대로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부동산은 꺼지지를 않고 계속 상승하는 그 구조로 간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주목해야지 될 것은 7.10 대책 이후에 그 대책 변화와 그 다음에 금리의 변화와 유동성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야지 흐름이 어느 쪽으로 흘러가야지 된다는 것을 아는데 과거에 대책을 정부에서 발표를 했다. 그렇게 되고 거기에 따라서 금리나 아니면은 경제 성장률이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향후 방향이 이쪽으로 가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7.10 대책 이후에는 말 그대로 엄청난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거죠. 그래서 누구도 가보지 않았던 그러한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들은 그 길로 갈 수가 없고 고수들만이 그 길로 가게 되는 그러한 형국이라서 빈부의 격차가 엄청나게 점점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수는 지금이라도 자기가 조금 자본이 있다 그러면 금에 조금 투자를 하고 또 자본이 조금 있다 그러면 주식에 투자를 한다는 거죠. 근데 부동산 쪽은 자본이 많이 들기 때문에 투자하기가 어렵고 금이나 주식 쪽으로 갈 수가 있는데 이때 조심을 하셔야지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제 부동산이 계속 향후 방향성이 지금 이제 끝자락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하락으로 갈 것이냐 그거를 많은 전문가가 나와서 이제 앞으로 부동산은 끝났다. 부동산은 이제 떨어지는 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거는, 그 사람이 7.10 대책 이후의 그 변화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죠. 7.10 대책 이전에는, 하락으로 가는 것이 맞아요, 부동산이 그 방향성이 하락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7.10 대책을 발표함으로 해서 하락하는 그 구조가 끊기게 되고 다시 상승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반기까지는 절대 이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향후 그 강력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의 그 방향성은 상승하는 쪽으로 간다라고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상승한다고 해서 또 좋은 거냐? 그렇지는 않죠. 왜? 내가 2년을 거주해야지 되기 때문에 2년 뒤에 그 아파트가 상승 곡선에서 멈춰 있어야지 이것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그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내가 투자해서 부동산이 오르니까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2년 뒤에 내가 다시 그거를 팔아서
내가 어떠한 그 이득을 남겨야지 되는데 팔았는데 예를 들어 이득이 안 남기고 손해가 났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샀을 때는 좋을지는 몰라도 2년 뒤에는 좋은 것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방향성은 꺾여지는 방향성에서 다시 상승하는 방향성을 틀었다라고 봐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지금 이제 투자를 한다라고 하는 거는 2년 뒤에 반드시 팔기 위해서 투자를 해야지 돼요. 그런데 내가 이거 투자를 하는데 2년 뒤에 내가 팔 목적이 아니다라고 하게 되면 절대 지금 부동산을 매입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상승이 지속적으로 더 상승은 안 되더라도 떨어지지는 않는 구조가 지속적으로 2년 뒤까지 발생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면 주택은 앞으로 그러면 언제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 언제부터 떨어질 수 있는가? 2년 뒤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부동산의 도매 시장은 경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면 경매는 그럼 언제 많이 나올 수 있는가? 내년 하반기가 돼야지 나온다라는 거죠, 경매가. 그래서 그거와 맞물려서 부동산의 방향성이 달라질 수가 있다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참조를 하셔야지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뭐 미국이나 유럽이나 거기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이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주식도 올라가고 있고 금값도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지금 현상이라는 거죠. 그러면 그 뜨거웠던 그 열기가 계속 지속이 된다라고 하는 거는 가진 사람은 더 많이 가질 수가 있게 되고, 이 뜨거웠던 그 시장에 내가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나는 예를 들어 어려움을 더 겪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방향성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감독명 철학을 공부하고 이제 공부를 더 지속적으로 하는 그 제자반에 있는 사람들은 지금은 제가 하는 거는 투자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고, 제자반에서 내가 이야기한 거는 부동산은 반드시 부동산 플러스 알파 개발을 같이 겸해야지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지금 주식에 투자한다, 금에 투자한다, 부동산에 투자한다라는 거는 개발이라는 것이 빠졌기 때문에 단순히 그냥 용돈벌이 정도만 한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그거를 가지고 내가 부를 창출한다라고 한다면은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연말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지속이 되면서 모든 것들이 전부 상승하는 구조로 간다, 이렇게 이제 봐줘야지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지 내가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것이지, 대부분 사람들은 이제 다른 사람은 성공을 해도 내가 사면은 이제 떨어진다. 내가 금을 사면 내가 금값이 떨어지고, 내가 주식을 하면 주식이 떨어지고, 내가 부동산을 사면 부동산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욕심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냥 내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참여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를 많이 이렇게 증폭을 시킬 수가 있는데, 욕심으로써 내가 이거를 부를 축적을 하겠다라고 하게 되면 오히려 내 투자한 원금이 마이너스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흐름을 잘 타고 가야지 된다라는 걸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흐름에서 용돈벌이 해봐야 내가 그렇게 크게 어떠한 뭔가 결과를 좋게 만들어내지는 않아요. 내가 진짜 오리지널로 결과를 좋게 만들어낸다라고 하는 거는 부동산 플러스 개발이라는 것이 반드시 들어가야지 말 그대로 내가 원금을 투자한 거에 2배, 3배, 4배를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내가 지금은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고 하는 거고,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내가 부를 창출한다라고 개념만 가지고 있으면 말 그대로 용돈벌이 한다라고 하게 되면 마음을 편안하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거고, 편안한 투자 속에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요. 내 마음이 편안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데 투자를 또 하다 보면 욕심이 생겨서 안달복달 하게 되면 그것이 꺾어지는 형국이죠. 왜 안달복달을 하는가? 기가 꺾이기 때문에 안달복달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뜨거운 그 시장에서는 크게 뭔가를 내가 바라고 크게 뭔가 결과를 얻는 것보다는 내가 그래도 노는이 용돈벌이 정도 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셔야지 돼요.